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누구보다 더 건강을 챙기셔야 하는 분들이 바로 엄마일 것 같아요. 매번 티 안 나는 집안일과 해도 쌓이는 직장 업무에 치이면서 누구보다 더 자신을 챙겨야 하는 우리 엄마들. 오늘은 엄마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하면서 사실 저보다는 아이들, 가족들을 먼저 신경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좀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건강이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인과 전문의이신 트리니티 여성의원의 양기열 원장님을 모시고 이 더운 여름 엄마들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역에 있는 트리니티 여성의원 원장 양기열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원장님 방송 처음 아니시죠? 네, 저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건강 채널에 몇 번 나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쩐지 편안해 보이십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엄마가 몸과 마음도 건강해야 육아도 잘할 수 있겠죠. 엄마의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녀와 공감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엄마와 아이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 육아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두 분이 전문가니까 잘 알려주실 거고 저는 오늘 엄마들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양 원장님 방문 소식을 지인들께 몇 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내용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원장님 말씀과 함께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들이 하고 싶어지는데요. 먼저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은 건강상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우선 출산 이후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출산 후에 원래 몸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에 한 달 반 정도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안정한다고 해서 꼭 누워 있어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상생활은 하셔도 되지만 아직은 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죠. 둘째 낳으신 후에도 출산 후의 회복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했던 일들이라서 더 빨리 회복되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한 달 동안은 회복 기간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둘째를 낳으시고 한 2, 3주도 안 돼서 바로 이제 큰아이와 나들이도 하시고 문화생활도 하고 때로 이제 수업도 가시고 이전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을 좀 간혹 뵙긴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아마 큰아이한테 좀 마음이 쓰이다 보니 푹 쉬지 못하고 조급하게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엄마는 롱런 해야 됩니다. 상황이 허락하신다면 좀 길게 보시고 충분히 회복 기간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본인을 돌보기 가장 어려운 때가 아마 30, 40대 여성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기의 엄마들, 어떤 것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출산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부분 30, 40대 엄마들은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으로 늘 피로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또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또 많아요.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 지표는 바로 규칙적인 생리입니다.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거나 생리가 많아지면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생리가 또 너무 없으면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 이상일 수도 있어서 그리고 또 심하게는 간혹 뇌종양 때문에 호르몬 이상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호르몬 검사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피로감이 항상 심하다면 빈혈이 있는지 다른 영양소에 이상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팔다리가 가끔 찌릿찌릿거리는 통증이 있거나 저리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척추 디스크가 있는지도 엑스레이 검사 등도 필요하겠죠. 네, 빈혈. 저도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럴 때는 커피로 카페인을 섭취하고 해결하고 했었는데, 확인해보니 빈혈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잘 알고 챙겨야 할 게 정말 많죠. 하지만 본인 건강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그 환자분들 중에 본인이 빈혈인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전혀 자각을 못하고 오시기도 하나요?
어떤 분들은 어지럽기만 하면 빈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 어떤 30대 여성분이 증상이 늘 피로하고 몸이 약간 붓는다. 이런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증상으로 오셨는데요.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여서 제가 혈액 검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빈혈 수치가 보통 건강한 여성분들은 13, 14 이 정도 왔다 갔다 네. 하는데 그분은 검사 결과 수치가 3이었어요. 음. 그 정도 수치면 출혈이 아주 심해서 좀 생명이 위험할 정도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치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생리량이 많은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내신 거예요. 생리량이 많으면 빈혈도 서서히 진행되고 그동안 우리 몸은 혈액이 부족한 그 상태에 역시 서서히 조금씩 적응하기 때문에 뚜렷한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장이나 다른 장기의 기능이 약간씩 떨어지는 상태가 돼서야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될 수 있군요. 몸의 신호를 정말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사춘기여서 그런 건지 엄마가 갱년기여서 그런 건지 헷갈리지만 자꾸 이렇게 스파크가 파직파직파직하고 튀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부모님도 계신데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갱년기 초반에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엄마들의 기분 장애 그리고 수면 부족. 그러니까 잠의 질이 떨어지는 수면 부족 현상이 있거든요. 잠을 자지만 일어나서도 계속 피로하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이런 게 수면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 열감도 있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런 증상 때문에 갱년기 엄마들은 몸도 마음도 좀 피곤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청소년기 자녀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갱년기 호르몬 변화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그만큼 여성들에게 있어서 출산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여서 저도 이제 이 말씀에 귀가 쫑긋해지는데요. 다음에 더 길게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행동 때문인지 최근에 디스크가 도져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만 챙길 게 아니라 엄마 자신도 아주 야무지게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잘 못 챙겨주고 무심한 엄마도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느라 여기저기 앓고 필요한 엄마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 꼭 엄마 건강 스스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생활연구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아빠들도 계신데요. 엄마들의 건강에 관해서 아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시다고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챙겨 받으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아내가 요즘 좀 어디가 아픈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가? 그러면 건강검진 먼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간단한 검사만 챙기셔도 괜찮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은 증상들도 있는데 양 원장님이 알려주신 예방법 꼭 집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최근 건강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건강식품 홍보도 많아져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들, 아이들이 섭취하면 좋은 영양 성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루 세 끼 식사를 골고루 잘하고 계시다면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될 필요는 원래 없어요. 근데 대부분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몇 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이 좀 필요하긴 하죠.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다양한 성분이 있는 멀티비타민을 추천드립니다.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식사는 꼭 잘 챙겨 먹는다 하시면 저는 보통 비타민 D 그리고 셀레늄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비타민 D는 혈액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정상 이하 수치로 나오거든요. 수치가 높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보통 비타민 D 약을 꾸준히 잘 드시거나 주기적으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비타민 D는 일반적인 식사, 햇빛만으로는 채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항암 효과가 있기로 유명한 우리 몸의 미량 원소인데요. 식사를 잘하면 일반적인 음식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주로 육고기나 해산물, 곡물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적정량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잉 섭취하면 중독이 생길 수 있어서
보통 하루 섭취 용량 55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리고 최대는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점점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 못 하시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오메가3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네, 저도 오늘 집에 가면 그 양 원장님 말씀하신 보충제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저는 양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어요. 우리 모성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아이 2명을 출산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너무 예쁘다. 우리 아이 정말 깨물어주고 싶다. 아니면 아이를 두고 일하러 나가는데 마음이 찢어진다. 사실 이런 감정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영유아 부모님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모성애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고민하는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모성애라고 부르는 거 정말 아이를 출산하면 저절로 생기는 건가요? 모성애는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말하죠. 근데 모성애 자체는 본능이라기보다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라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출산한 여성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특히 옥시토신, 프롤락틴 같은 호르몬은 모성애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호르몬이에요. 출산 후에 생기는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시키면서 자궁이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하고 프롤락틴은 아기가 모유 수유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호르몬에 의한 작용으로 이해하면 젖을 떼는 시기부터는 모성애가 점점 줄어들어야 맞겠죠. 근데 모성애가 마구 샘솟지 않는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 네. 결국 그 모성애라고 부르는 것도 호르몬과 일면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 모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좀 콕콕콕 쑤시는 데가 있어요. 큰아이를 낳고 하루하루 다 서툴고 버겁고 좀 힘들다고 느꼈던 기억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 6개월 때쯤인가 그제서야 이제 자는 아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좀 살만해졌나 보다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다른 엄마들을 보면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책 아닌 자책도 좀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머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저도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는 큰애 때 한번 해본 거여서인지 좀 덜 힘들고 그리고 아기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저를 보면서 모성애도 연습이 필요한 거구나 싶었는데요. 양 원장님은 어떠셨나요? 제 경우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임신했을 때 늘 산모들 초음파를 보고 분만을 하고 이런 일에 바빴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하고 처음으로 초기에 초음파를 봤더니 제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제 배에서 또 다른 내 몸의 다른 부분에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신비감, 놀라움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보던 거고 제가 늘 하던 검사였는데 그게 제 몸에서 일어났더니 너무 소중하고 네. 사랑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감동스럽네요. 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 선생님도 비슷한 기억이 있으시다니까 이제 위안이 좀 되기도 하고 네, 또 양 원장님은 태내 아이가 있으실 때 그 행복한 기억으로 아이를 만날 때까지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이제 아빠들도 출산 전으로 많이들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 직접 기록을 남기신다던가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또 책을 읽어주기도 하시면서 예전보다 이제 엄마와 함께 아이를 같이 기다려주시고 더 많은 감정을 나누고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입덧 같은 증상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아끼는 마음을 모성애가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 선생님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데요. 그래서 모성애는 좀 타고나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뭐 부성애는 왜 없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느끼는 아이와의 유대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감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꼭 다뤄보도록 할게요. 모성애가 남들과는 좀 다르다고 느끼셔서 마음이 잠시 무거우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의 이야기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또 하루를 즐겁게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여성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신 양기열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